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김원식 문화평론가 네. 선생님 모시고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정말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네네. 트로트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엔카와 차이점, 그리고 우리 그 일본 엔카가 원래는 또 우리나라 한국 거. 그랬다는 것도 또 알게 됐고, 네네네. 또 이 트렌드는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제 고착화되면서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예요. 사실은 특이한 주제도 되지만 네. 사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맞습니다. 요즘 이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인 밀키트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제가 매주 지금 밀키트, 오늘도 해요. 오늘 로제 떡볶이 팔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오늘 좋아하는 주제다. 네, 세상 사는데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먹는 문화라고 한 식문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그 중에서도요. 혹시 여러분들 대체푸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대체푸드가 하나의 산업군으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체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대체푸드, 이게 뭡니까 일단 대체푸드 개념이? 대체 뭘까? 대체 뭐냐? 푸드 너는. 얼터너티브인가요? 뭐 대신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대체는 이제 대체하다 할 때 대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식품을 이제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체 푸드다, 대체 식품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대체하는 그런 식품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지금 현재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일반 마트에서 이제 대체육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주로 이 대체육 하면은 채식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기 때문에 예. 대체육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아름아름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건 제품만 파는 식당이라든지 그 몇 곳 안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매장에서만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마트에서 대체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많이 언론이나 미디어에 나오면서 이제 또 때론 논란도 일으키기도 있습니다. 이게 시작 자체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실 때 그 콩고기라고 네. 나왔던 그래. 기억나시죠? 그거 사찰 음식인데? 사찰 가면은 고기라고 해서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된 걸로 역사가 꽤 오래됐죠, 그렇죠? 대체푸드라는 말 나온 거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대체 푸드라는 말이 나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식물성 고기 네, 맞습니다. 식물성 이렇게 얘기를 이야기를 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콩고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콩이 이제 단백질 성분이고, 또 우리가 이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고기, 그래서 그 식물성 고기의 중심에 바로 콩이 있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고기,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콩고기라고 얘기를 했지 네네네. 대체육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종류가 이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지는 그리고 않았었다. 콩고기, 돈가스, 네. 스테이크 이런 형태로 나와서 베지테리언 이렇게 네. 채식주의자들 위한 그렇죠. 그렇게 한 카테고리, 그렇죠. 한 분야로만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네. 마트까지 다 이 정도까지 확장이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환경적인 있겠습니다. 요인.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비건 트렌드가 예전에는 일부 소수에 있었다면은 지금 MZ세대로 불리는, MZ세대는 밀레니얼 Z세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대를 보면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를 이제 G세대라고 얘기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제 중반까지를 대체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이 대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대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게 상당 기간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대중문화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젊은 시기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 기간 그걸 가져가요. 10년 이상을.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이제 복고로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육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면 이 세대가 최소한 10년 이상은 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트렌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은 어떤 트렌드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이 주목하는 데가 이유가 그것에 있는데 마찬가지 이 대체육 시장 같은 경우도 MZ세대라고 불리는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젊은 시절에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기를 좀 힘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한창 성장하는 네. 아이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도 못 네, 먹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환경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 10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10대들의 입장은 그겁니다. 아니 기성세대가 환경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건데 아니 그런데 왜 고기를 먹는 거하고 환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고기 굽느라 그런가? 연료를 떼서 그런가?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체 푸드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산업적으로 돼서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고 이렇게 그렇죠. 됐잖아요. 막 테크놀로지 이렇게 가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환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다. 이게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량 위기도 있고,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소를 키울 때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네. 소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먹거든요. 근데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kg의 곡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4kg, 그러니까 사람 4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1kg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한테 먹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식량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곡물이 4kg나 소모되니까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물을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장형으로 굉장히 집단적으로 소나 돼지를 사육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즘 또 저탄소 시대 네. 얘기를 하는 거하고 부합이 되는군요. 왜냐하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탄소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거기서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배설물도 썩는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메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가축도. 네. 근데 그 가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을 먹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요? 네. 돼지가 물을 많이 먹어요. 사실 물을 많이 먹는 돼지가 물을 건 많이 먹어요? 네, 돼지 많이 먹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먹나? 그러니까 물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마비네리스의 음식의 수수께끼를 보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돼지고기 맛이 없다. 엄청 맛있는데? 그렇죠. 돼지고기 사실 가장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죠. 그 맛있기 때문에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중동이나 아랍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물이 부족하죠. 네. 그리고 곡식도 부족해요. 근데 사실 돼지는 사람하고 먹는 것도 비슷해요. 잡식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돼지를 먹으라고 키우면은 이게 사람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물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불결하다, 맛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유를 덧붙인 거예요. 이게 마빈 해리스의 음식의 수수께끼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면 특히 아랍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걸 종교적 금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건 환경 문제를 사실 집단적으로
이제 가축을 많이 키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고기를 덜 먹어야 되겠네. 그렇지만 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전엔 비건 그러니까 채식주의 하는 사람만 이제 대체육을 먹었지만 지금은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이런 거 다 알고 네. 자기가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는 비거니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대체육을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래요? 근데 MZ 세대들은 그럴 수 있으나 네. 10대 뭐 대학생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전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또 아니 딱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고기를 안 먹고 그때 많이 키가 크거든요. 고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 대체육 이런 부분들이 성장기 발육에 네. 있는 네. 이런 영양소 이런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밸런스가 아니, 그러니까 뭐 맛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죠. 영양도 똑같냐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존의 한계가 콩고기류,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풍미가 안 난다. 풍미. 육질 같은 어떤 식감이 또 안 난다. 그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적하는 게 영양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단백질이나 이런 성분들을 최대한 이제 한다 하더라도 뭐 맛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체육 트렌드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동물성 그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세포 배양까지 나오나요? 예. 전에는 그냥 식물성 뭐 콩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색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색깔만 그렇게 내서 겉 모양만 고기인 것처럼 흉내를 내다 보니까 뭐 식감이라든지 풍미라든지 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 고기의 느낌들을 안 줬었는데 지금은 뭐 쇠고기면 쇠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라면은 그 돼지의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와. 그거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식감이나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고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뭐 아직 100% 정도는 아니지만은 동물성 그러니까 이제 대체육으로 바뀌고 있다. 이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ICT 이렇게 해서 뭐 인공지능 네. 뭐 이렇게 해서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체식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관련이 그렇게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푸드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드테크. 푸드와 이제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고 네네네네. 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식품과 푸드테크와 테크놀로지가 무슨 관련이 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전에는 주로 뭘 생각했냐면은 환경오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뭐 이런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다 보니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세포 배양까지 가서 대체육까지 간다.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기호도 바뀌었지만은 실제로 그 환경적인 요인까지 생각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토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 어떤 하나로서 지금 현재 대체육까지도 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조류 독감 이래서 네.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치킨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돼지도 열병, 전염병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다 문제가 생기고 이랬잖아요. 네. 이 농가에서 사육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치킨도 닭도 그대로 다 우리가 다 묻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TV 화면에서 계속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때 조류독감 있었을 때 네. 잠깐 오리로 많이 갔었죠, 사람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죠? 잠깐 갔다가 다시 또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장관님 오셔가지고 이제 없어졌다 먹을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광고에 나오시고 막 그렇게 안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치킨집 그때 다 망하고 네. 막 많이 이런 힘들었었죠.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수급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어요.
야생 동물에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제 박쥐를 되게 떠올리게 되는데 인간까지 올 리가 없다 했지만 사실 인간까지 감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변이를 거쳐가지고 그럼 우리가 조류독감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인간한테 옮겨오지 않는다라고 되게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봤을 때 중간 숙주를 통해 가지고 조류독감도 인간에게 옮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생기는 와중에서 그러면은 기존의 그런 치킨도 말씀을 하셨지만 닭고기 같은 경우도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뭔가 좀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그 대량 사육하는 닭을 이제 식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치킨이나 이런 거보다는 안전하게 대체육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라는 문제의식이 일단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공장형 사육 같은 경우는 좀 함량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시니어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닭고기는 맛이 없어. 그죠? 예전에는 정말 닭 풀어서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네. 소규모로 해가지고 했던 닭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그런 이제 한 곳에서 몇천 마리씩 집단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갇혀가지고 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달걀도 맛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과연 먹어야 되나? 특히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뭐 환경 오염도 시키고 또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고 또 수급 안정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육 문화, 도축 문화, 식품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치킨까지도 대체육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대체육, 대체푸드가 현재 어디까지 나와 있고 시중에 어디까지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세밀하게 좀 알아보는 네. 게 어떨까요? 자, 오늘 그래서 식약처의 김원식 전문가 모시고 농림식품부에 나오신 우리 김원식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서는 이제 대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쇠고기,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대체 우유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대체구만. 야. 네, 대체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두유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네. 이제 오크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귀리가 작년에 유럽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오크밀이요?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귀리를 이제 대체유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세포 배양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유를 먹으면은 고기 맛이 안 나잖아요. 네네네네. 느낌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유하면은 소기 때문에 소의 세포를 배양을 해서 우유를 만드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감자 우유는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감자 우유요? 이제 감자 밀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사실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감자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자와 또 그걸 활용한 우유 대체 식품인 감자 우유가 또 2022년 대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우유인가요? 감자를 가지고 우유를 만든 건가요? 우유 맛이 이제 나는 거죠. 감자의 감자의 우유 맛이. 우유 맛이. 그 영국 사람들이 감자 되게 좋아해요. 맞아, 맞아요. 감자 칩도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좋아하는지 아니면 감자밖에 안 나는지 유학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온통 감자만 나와가지고 네. 맞아. 예. 감자가 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거의 밥 주식 네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영국 하면 사실 피시앤칩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감자만 먹으면 참 어렵겠다. 그렇죠. 저는 이제 고구마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요. 감이 안 오죠. 그리고 이제 대체 식품으로서 이제 등장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예. 이 대체 수산물. 대체 수산물. 네. 수산물까지도요? 예. 수산물 어떻게 대체하지? 뭐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포 배양. 세포 배양으로. 가지고 하는데 그 문제 의식은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또 이렇게 문제가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양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많이 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특히 중심으로 이렇게 해양 수산물을 만드는 형태로 좀 진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참치. 참치,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참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어도 네.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 가지고 아. 인공적으로 이제 대체육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도로 참치 너무 좋은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참치 뭐 이렇게 캔으로 참치를 많이 먹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실제로 남태평양에 이런 데 가면은 남핵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참치가 이제 잘 안 잡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원주민들이 참치 캔을 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참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 고갈 정도로 그래요. 됐고요. 너무 많이 또 잡았어 그동안 네. 참치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참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대체육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다른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수산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농가에서는 아니 그렇게 뭐든지 다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이제 뭐 농장을 운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린 뭐 먹고 사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원래 재료를 만들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럴 수 있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관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 관점은 뭐냐면 딱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탄소를 얼마까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전통적인 사육을 하는 사람들 당장 금지해라. 뭐 예를 들면 몇 퍼센트를 인위적으로 줄여라. 이건 사실은 법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관치 행정 문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체육 문화를 공유하는 MZ세대가 있고 기존의 어떤 고기 문화를 공유하는 또 세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에 그 대체육 시장이 엄청나게 기존의 그 고기 문화, 그러니까 식문화를 대체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점차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점차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적응 기간을 안 두고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 독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조금씩. 전 민주주의하고 문화하고는 굉장히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그거를 원하는 거를 원하면 받아들이게 만들고 장려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갑자기 하게 되면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실업자가 되고 심지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에 이제 맞게 되고 맞아요. 이런 또 흐름을 보면서 트렌드를 보면서 이게 바뀌네. 그러면 새로운 흐름에 맞게 나는 그러면 이 대체육에 나서가지고 종사해볼래.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흐름이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 기존의 택시 운전사들은 그럼 다 실업자들이란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런 거잖아요. 네, 전기차도 그렇죠. 전기차도 지금 석유 좋아하는 사람, 아날로그 좋아하는 사람 더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차로 가려면은요, 언제든 인프라를 다시 다 깔아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점차 바뀌어야 돼. 뭘 이렇게 강제로 갑자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식문화도 대체 문화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분야가 바로 커피. 커피. 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체 커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체 커피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공정무역 관점이에요. 무역. 공정무역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그 선진국에 있는 자본이 저개발 국가에 가서 너무 노동 착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커피가 특히나 또 대형 뭐 그런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위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네네.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값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은 무역, 공정하지 않은 생산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커피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커피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쓰고 농약을 또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농약을 안 쓰고 약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도인데 가격이 또 너무 비싸.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 커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이 커피는 카페인이 없어요. 카페인이 없다. 그러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없어가지고 이제 커피 맛이 나는 여러 가지 이제 곡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써가지고 약간 커피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커피 음료? 커피 맛 음료, 바나나 맛 음료. 바나나 맛 우유처럼. 예, 제가 음료처럼. 제일 좋아하는 우유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 커피 같은 경우는 이 카페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힘드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네. 녹차에도 카페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럼 약간 녹차를 섞으면 어떨까? 어. 어쨌든 이제 커피 전 반대세요. 반대요. 반대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 우리 녹차하고 음료 전문가까지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연구를 되게 많이 산업적으로 아예 어. 평론만 하실 생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론가님 이렇게 대체 관련된 게 상품들이 나오는 게 이 코로나19 영향도 있죠? 어떻게 네,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집단 사육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집단적으로 사육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질병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변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좀 안전하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체육 같은 경우에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동물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경향도 좀 많이 생긴다라는 점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너무 밀집 사육을 하지 말고 동물의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했을 때 동물에게도 좋고 네. 사람에게도 좋고 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그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제 그 문화 때문에 이렇게 대체육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흔히 이제 코로나19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는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약간 비건 문화도, 그러니까 채식주의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대체육 시장도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어떤 사육 문화, 복지 문화 이것도 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우리한테 피해를 미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은 기존의 우리 사회의 혹은 문화적 가치에 다른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을 해줬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보여지게 드러나게 되는 네, 예, 그렇죠. 문제나 문화들 이런 것들도 생겨나서 맞습니다. 그 기존에 뭐 인식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 있는 것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많이 보여졌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음식 문화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회식하는 문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고기 네네네. 썰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좀 약간 집착이 있어요. 그쵸, 고기를 한 번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네. 뭐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네. 네. 사실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우리는 흔히 차 문화가 예전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1400년대 때 주로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신하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태종대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가까운데 왜 차를 이렇게 안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네네. 실록에. 제가 이제 세종대왕 책을 3권을 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면 신하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전하, 저희는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네.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문화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는 주로 이제 곡식, 채소 이런 걸 발효시켜가지고 많이 먹었던 거죠. 근데 차는 사실 그 씻겨 내려가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고 또 기름에 많이 튀겨 먹기 때문에 네.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셨던 거죠. 고기를 먹고 차를 마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게 문화의 반대 측면인데 주로 우리는 이제 고기를 뭐 많이 먹지 않고 쌀을 먹고 그다음에 김치 담가 먹고 나물 무쳐 먹고 이러다 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해.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맞아서 이렇게 싸움하기가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고기 선물하고 네. 회식 갈 때는 고기 좀 먹어줘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쵸. 밖에 나가면 다 고깃집인 거예요. 그래야지 네, 힘을 좀 쓸 수 맞아요. 있어. 고기 먹어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은 야 한국은 온통 다 고깃집인 거예요. 고깃집 진짜 많지. 회식하자고 이래놓고는 나물집 이런 데 가가지고 나물 네. 많이 먹으라고 이러면은 네. 어? 그렇죠. 근데 우리 심지어는 고기 안 사주면은
그 상급자들은 자기 역할을 못한 것처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볶아주면서 나물 반찬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고기 사주는 사람을 저는 최고로 치거든요. 그리고 또 회식할 때 건강 생각해가지고 차, 네. 이렇게 좋은 차 네.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 또. 고기 좀 사주세요. 네. 우리 고기 먹은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 고기 사줄 수 있는데 고기 먹을 때 항상 술을 먹어가지고 요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기에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네. 고기 했는데 이제는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라는 걸 생각할 단계가 됐다는 거죠. 문화적 가치 단계가 네, 네, 네. 이제는 그냥 고기 먹는 데만 연연했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고기, 그 생산 과정이라든지 또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형태로 지금 어쨌든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 네. 사실은 한우가 그래도 네. 해외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크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싸잖아요. 저기 그래서 오늘 비싼가 봐요. 네, 비싸잖아요. 그 대체푸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푸드 하면 이제 대체육을 가장 지금 예,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있잖아요. 합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조사를 보게 되면은 네. 한 300억대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300억 대요? 있고, 예. 어. 그리고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1000억대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2조 달러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많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이제 해외라고 하면 이 대체 푸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준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미국에서?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이제 활발하게 동물 이제 소표 배양까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실리콘밸리는 뭔가 굉장히 트렌드가 앞서가는 곳이잖아요. 네네.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푸드테크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이제 대체 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쇠고기, 닭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심지어 수산물까지도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보이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뭐 심지어 초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체 수산물로 만든 아까 초밥. 참치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육 샌드위치가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대체육 샌드위치 뭐 참치 포함을 해서 예, 그런 샌드위치가 지금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요? 지금 바로 옆에 오고 편의점에서 있다. 먹을 수 있다는 거. 편의점에서 지금 먹을 수 있어요? 굉장한 네. 그렇습니다. 저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아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가서 같이 근데 먹을 그러면 네. 저는 박건실 대신해서 네. 이 질문을 아마 권 씨가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래요, 하세요. 왜냐하면 고기를 대체육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나요. 아니 똑같죠. 살찌죠? 예를 들면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없나요? 살찌나요? 똑같아. 네. 아니 살찌네. 근데 사실은 제가 식품 영양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고기를 먹는다고 반드시 살이 찌느냐? 그건 약간 다를 수 아니 있거든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이 그러니까 찌죠. 풀도 많이 먹으면 쪄요. 어쨌든 뭐 탄수화물,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양인들이 사실 고기를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사실 살이 많이 그리고 찌거든요. 제가 사실 고기보다는 제가 밀가루를 좀 많이 먹어요. 고기를 덜 먹어서 살이 많이 쪘네요. 그러니까 덜 단백질만 먹어서. 많이 먹는데 지방이 쌓인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고기 탓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건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고기만 같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분들이 오히려 네. 근육이 있던데요. 일단 안심이 되네요. 영양도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나요? 영양도 지금 100%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세포 배양까지도 하고 굉장히 있다는 노력. 점. 본인이 오늘 왜 식단 상담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네. 가장 대체육이라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게 영양이 똑같냐. 영양이 똑같죠. 영양은 왜냐하면 똑같죠. 이게 왜냐면 똑같이 해서 왜냐하면 학교 급식에도 만약에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요. 했을 때 영양을 이게 따져봐야죠. 사실 달라진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떤 발표를 했냐면 군대 내에서도 네. 비건 그러니까 채식주의하는 장병으로 해서 따로 식단을 꾸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아졌네, 있거든요. 군대가. 그럼 이제 군대 내에서 장병들이 대체육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군남용 대체육까지 나온다는 건 결국 정부 공공기관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럼 앞으로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도 비건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부모들 중에 비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는데, 다만 이 맛이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대체육이 대중성을 갖거나 선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양보다는 이 풍미, 맛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마 대체육에서는 가장 긴급한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네. 자, 맛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알코올 항상 같이 저는 너무 많이 고기는 채소랑 네. 채소는 고기랑 항상 같이 먹어야 된다고. 아니 알코올하고 드시고 계세요. 네, 알코올도 네, 알코올을 많이 같이. 드시고 계시는데 자, 이 대체 단백질 산업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축산업계에서는 당연히 대체육을 반대할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하죠. 당연히 그래서 반대하겠죠.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를 대체육이라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고기 육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고기냐? 새로운 음식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육이라고 쓰면 안 되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대체육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혼동을 준다. 고기가 아닌데 고기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속이는 거다라고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식물성으로 만든 대체육인 경우에는 이게 고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배양을 했다. 세포를 배양했다. 그럼 대체 고기라고 할 수 있죠. 고기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세포 배양 고기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성으로 만든 대체 식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 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체 더미, 대체 덩어리, 대체 단백질? 네, 대체 그럼 식물성 고기? 비스무리 이렇게. 아니. 대체 푸드가 많네요. 그러면. 근데 대체 푸드는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식품 매장 그 어떤 축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그걸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잘 써야 돼. 그래서 그 용어를 구분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게 맞냐? 그래가지고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난처하네요. 고기 안 돼. 고기라고 그러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대체 꼬기, 고기 대체 꾀기 이렇게. 꾀기? 네, 비스무리하게. 약간 천재스러운데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기존의 농축산 쪽에 특히 이제 양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친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맞는다 하더라도 이걸 제도적으로 약간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무엇이든지 사실은 문화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상황이라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예전에는 이만큼 이렇게 차가 많아질까, 네. 이만큼 소고기를 많이 먹을까, 이만큼 치킨집이 많을까, 치맥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이런 걸 몰랐었기 때문에 고기 법들이나 제도들이 고기 문화가 딱 멈춰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이 선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나온 지금 현상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조정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비건 매장에서만 판매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건 매장에, 그러니까 채식주의 매장에만 판매하게 되면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안에는 환경이라고 네.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취향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푸드테크를,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생산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키려면은 그 접할 수 있는 접점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바람직한 것도 자주 보여드죠. 그러니까 박권 씨가 굉장히 네. 좋은 아티스트인데 네.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되려면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려면 물리적 공간도,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이 아닌 비대면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리 오가면서 많이 노출이 돼야 그렇죠. 확산이 되거든요. 네. 사실 문화예술도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게 예술의 전당에만 공연하면 일반 분은 잘 몰라요. 그러면 맞아요.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네, 버스킹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이런 대체육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마련하려면은 마트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거 거기 아니다. 기존에 우리를 뭐 입점을 위협한다. 안 해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점을 못 하게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새로운 네,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은 좀. 그러다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입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일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체육을 많이 드시면은 진짜로 그 농장에서 사육한 그런 고기들을 많이 안 먹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분들은 요런 그 대체육이라고 불리는 만들어진 고기를 구매하실 거고. 그렇죠. 약간의 비율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약간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명품에도 짝퉁 효과가 있거든요. 네. 짝퉁 효과가 뭐냐면은 짝퉁이라고 하는 이 가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진품을 사신다는 것이 경영학 논문 연구에서 많이 나와요. 네. 같이 갖고 있죠. 버무려서.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대체육이 기존의 육고기를 위협하느냐. 오히려 같이 먹을 것 같아요. 더욱더 좀 풍성하게 해주면서 네. 기존의 그쵸, 고기에 왜 대한 고기 먹는 사람들도 욕망이 커지지 같이 먹을 않을까. 수 있는 식단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왜 라디오하고 TV가 생겼을 때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라디오 시장이 없어질 거다. 아니죠. 네, 아니죠. 그 아날로그 좋아하죠. 부분인데 이제 네. 이게 약간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너튜브가 등장을 하니까 야 진짜 방송 다 죽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너튜브를 활용을 해가지고 라디오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또 TV 프로그램도 더 주목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예를 다시 보기 들면-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라디오도 재밌는 부분을 딱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너튜브 딱 뿌리면은 네네. 딱 그거 찾아가지고 듣고서는 다시 또 이렇게 본방송으로 본방도 그러잖아요. 보고.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라디오에 옛날에 뭐 그 전적으로 주름 닫던 시대는 안 오겠지만은 나름대로 공정 공생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대체육이 완전히 그 대체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 식문화가 좀 풍성해지면서 아까도 동물복지 말씀드렸지만 야 그 고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심한 과정에 생산하고 뭐 환경 오염시키고 동물 스트레스 주고 비위생적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제3의 변증법적으로 이제 진화해가는 발전하는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통 정리는 근데 이런 거 해줘야 되게 된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아니 왜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콜라 이거 먹었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코카콜라, 펩시콜라 어떤 거 브라인드 네. 테스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체육 이런 것도 네. 실제로 아니 그 정도로 네. 섬세하게 네. 기술적인거나 풍미까지 한다고 하면 코카콜라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네, 네. 이 두 가지 콜라를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사실 여러 번 실험을 했지만 구분을 못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근데 하지만 오히려 펩콜라를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생겼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테스트를 하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K사, 뭐 피사 네. 이렇게 했을 때 피사는 자기는 피사 아니면 안 먹는다고 구분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이래서 한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육도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네.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그럴 정도로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전이 됐다. 이게 어. 기분상인데 결국 기분 때문에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치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대체육 관점에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단순히 채식주의를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지구를 지키는 좀 더 우리 미세 세대까지도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대체육 시장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대체육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그 이전에 기존의 우리 식문화 고기 먹는 주로 회식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좀 해보게 만드는 하나의 자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트렌드 현상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칫 뭐 채식주의가 옳다
뭐 전반적으로 그냥 대체육만 그건 아니죠. 먹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하는 건 그래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제가 같아요. 볼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회식할 때는 고기 마음껏 먹고 한 10인분, 20인분씩 먹고 또 돈은 누가 내나요? 예, 그 이제 회사에서 법인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식단 관리하거나 그렇죠. 본인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 실제 고기와 대체 육을 섞어서 알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식할 때만큼은 회식하는데 야 오늘 오랜만에 우리 회사 회식이야. 저 대체 육으로 먹을 거다.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어? 아니, 왜? 아니 그래도 여러 명 같이 오랜만에 일도 열심히 했고 힘들고 고생했다고 먹는 거니까 실제로 소고기 꽃등심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꽃등심은 절대 못 만들 거예요 아마. 회식할 때 꽃등심하고 대체육하고. 아니 꽃등심은 그래서 대체육으로 안 될 걸? 뭘 먹을 거나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를 들면 뷔페식 비슷하게. 네, 그렇게 놓게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뭐 대체육이 아니고 고유한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이 있고 맛이 그대로 있으면 아마 그것도 그냥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한식 문화는 더 다양해지겠네. 네네. 아, 야, 근데 재밌네요, 이게. 오늘 뭐 대체푸드 얘기하면서 뭐 회식 얘기도 하고. 네네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 야, 이거,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한 2, 3년, 5년 안에 어떻게 발전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궁금해요. 근데 일단 어떻게 아까 생각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육이 일상생활까지, 일상생활문화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편의점이거든요. 모든 걸 사실 다 편의점에서 해결하는데 맞아요. 이 편의점에서 이 대체육이 들어왔고 실제로 시판이 되고 있고 잘 팔린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체육 시장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생활문화에 왔고 이것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맛이나 영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존의 고기와 비등해졌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맛도 있고 영양도 좋은 그런 대체육이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문화적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나오면 저는 네. 먹을 겁니다. 아니 나왔다니까요.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대잖아요. 편의점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서 갈 거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선을 보였다가 기업에서는 또 주판화를 튕기거든요.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수익이 안 나오네 그러면 철수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 네. 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네, 하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로.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네.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생기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뭐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밀키트를 많이 먹는 편인데 요 대체육이 좀 밀키트로 잘 나오고 있나요 혹시 밀키트? 밀키트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예, 요건 좀 이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파셔야죠. 예, 예, 그렇죠. 팔아야죠. 예. 자, 오늘은 그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대체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얘기할수록 더 재밌는 분야예요. 그러네요. 우리 이제 먹는 의식주 중에 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오늘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